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데 그동안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이제 커버를 좀 해드렸어요. 긍정적인 말씀들을 좀 드려왔고 셀트리온이 가진 기술력이라든지 영향력 그리고 최근의 행보는 충분히 주가에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시밀러 부분에 유럽 허가 권고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두 개 제품이 아니라 무려 3개 제품의 권고고요. 유럽 시장에서의 바이오시밀러 부분 본격 진출을 예고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셀트리온의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권고 이슈가 뭔지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일단 그 전에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때 요 4가지를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제네릭과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환자에 대한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네릭보다는 훨씬 더 가치도 높고 효능도 높다. 사실상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적인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국에서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바이오시밀러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심에 셀트리온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DMO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반도체 부분의 파운드리와 비슷하다. 이렇게 약물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건데 세계적으로 인지도 있는 업체가 많지 않고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자인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CDMO 사업에 진출하면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주는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번 돈을 R&D에 또 많이 써요. 그만큼 미래 신약에 대한 기대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주주환원,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주주환원에도 적극적인 기업이다. 요 4가지 모멘텀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나온 이슈는 요 주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이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 내용 하나씩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유럽의약품청 EMA인데 산하약물 사용자문위원회 CHMP로부터 악템나 바이오시밀러인 앱토즈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인 아이덴델트 그리고 프롤리아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인 스토버클로 오센벨트에 대한 유럽 품목허가 승인 권고 의견이 있었다. 말이 어려운데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유럽 지역의 CHMP에서 앱토즈마 아이덴젤트 그리고 스토보클로 오센벨트에 대한 승인 권고 의견을 냈다. 바이오시밀러 3가지 품목에 대한 승인 권고 의견을 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씩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앱토지마 이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오리지널 의약품입니다. 악템나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앱토지마를 통해서 앞으로 자가면역 치료제 시장의 입지가 계속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아이덴젤트 같은 경우 습성, 황반병성, 그리고 망막, 정맥, 폐쇄성 황반부종 등 주요 안과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오리지널 의약품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조 원의 글로벌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이고요. 국내에서는 허가 출시를 완료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버클로 오센벨트, 골다공증 그리고 암 환자의 골전이 합병증 예방 치료에 사용되는 오리지널 의약품 프롤리아 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고요. 작년 두 제품의 연간 합산 글로벌 매출 규모는 약 8조 원입니다. 작년 12조 원 매출, 8조 원 규모 매출, 자가면역 부분의 입지 강화, 3가지 모멘텀이 한 번에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요 3개 중에 하나만 품목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어도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3가지를 모두 다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산하약물 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유럽 품목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그게 중요하겠죠. 어떤 의미인지는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CHMP, 그러니까 산하약물 사용자문위원회예요. CHMP의 허가 권고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상 유럽의약품 승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식품의약국 FDA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멘텀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 권고 같은 경우에는 권고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라고요? 사실상 유럽의약품 승인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유럽 지역에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본격적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열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인 권고를 획득한 바이오시밀러 4종의 최종 허가를 획득하면요. 2025년까지 목표한 11종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을 조기에 완성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1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라고 셀트리온이 공언을 했었는데요. 권고를 획득한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까지 합치면 내년까지 목표한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을 완성시킨다 라는 겁니다. 조기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동사의 경쟁력이 그만큼 강화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30년까지 22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입니다. 지난 주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증시의 1차적인 불확실성은 완화가 됐습니다. 물론 헌재 판결, 조기 대선 모두 다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최악을 확실히 지나는 구간이죠. 코스피와 코스닥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 그동안 눌렸었던 제약바이오주들도 움직일 수 있다. 알테오젠이 대장격 성격을 띠다가 주춤하잖아요.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알테오젠의 자리를 대체하기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낙폭과대 부분에서 기술력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올라올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커버를 한번 했었고 추가적인 호재가 나와서 한번 짚어봤고요. 다만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셀트리온이 반등을 하게 되면 요 라인까지는 올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부딪힐 수 있다. 왜? 기술적인 매물대잖아요. 지금 20만원 정도 선이 매물이 꽤 강합니다. 그래서 요 매물을 한 번에 소화하기는 좀 어렵겠죠. 오늘도 갭 상승한 이후에 음봉이 달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물론 밑꼬리를 달고 당길 수도 있지만 조금 쉬어갔다가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21만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24만원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눌렸다가 재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중장기 관점으로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 신규적인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눌림, 그러니까 한 19만원 선 정도까지의 눌림을 기다렸다가 진입하셔도 늦진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셀트리온의 장기 모멘텀은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축, 바이오시밀러, CDMO, R&D, 그리고 주주환원 4가지 축에 이번에 나온 이슈는 바이오시밀러 부분이 강화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고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기술적인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눌림을 기다려서 천천히 매수하셔도 늦지 않겠다. 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로 끌고 가셔도 괜찮을 수 있겠다. 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셀트리온 관련된 추가 이슈는 꾸준히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